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엮였다면서도 본인 재판에도 아무 말 안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물음표를 던져놨습니다. 판을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본인의 재판까지 침묵까지 돼 있는데 그 속내는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국민들에게 10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사과 대국민 담화를 했죠. 공식적인 사과의 방식은 안 했지만은 간담회 방식을 통해 추가로 2, 3차례에 걸친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국정농단 사실이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최순실을 경계하지 못했던 것을 불차리고 후회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그런 걸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도 불출석했고 사실은 그 전에 특검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검찰에 출석했어요. 헌재 불출석하고 변론서만 제출했는데 검찰의 첫 번째 출석할 때 당시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검찰 1차에 3월 21일인가요? 당시에 출석했을 때 심지어는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옆에서 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라니까 했던 말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해가지고 당시 언론들에서는 단 7초에 걸쳤던 29자짜리 사과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법정에 출석할 때도 포토라인 예명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신상조사가 있을 때 무직입니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재판장이 할 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졸기도 했고 낙서도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 그동안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하고 좀 대비가 되죠. 내 억울하면 내가 푼다 해가지고 직접 본인이 나서서 증인 신문도 했고요. 장시호 씨 어젯밤에 석방이 됐죠. 이런 표시해놨는데요. 내가 할 말 다 했더니 석방도 시켜주네 이런 물음표를 던져놨군요. 장시호 씨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불리한 증언까지도 왜 하느냐 했을 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정유라 모른다는 얘기로 계속 지금 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두 사람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동안에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대한 패널들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재판이라든가 검찰에 출석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왜 그럴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포함해서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재판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대한 말을 아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검찰 측이 오히려 더 해명해달라 이런 얘기. 본인은 말을 아끼고 최순실을 향해서는 변호인은 최순실이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영어로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침묵은 금이고 웅변이 은입니다. 한글로 쓰셨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게 silence is gold, speech is silver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말밖에 못 하잖아요. 인정을 하면 이게 범행을 자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범행을 부인을 하는 발언하면
바로 이게 여론이 악화됩니다. 네.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침묵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 최종 변론할 때는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아하. 뭐냐면 이게 사익을 추구하기 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실리적으로도 침묵이 더 득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유구무원이 아니라 지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최순실이 없는 자리를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딱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저는 법률적 조언을 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뭔가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역사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어허. 국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죄송함, 이렇게 온 나라를 진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정기재 TV에서는 길게 얘기하던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거,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안겨주고 나서도 저렇게 침묵을 일관하고 자신의 어떤 법률적 구제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영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 실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2년 6개월 실형이 2년 선고가 6개월 됐죠? 실형입니다. 결국은 이게 삼성과 또 국정농단 세력과의 어떤 뇌물,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진 거거든요.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뇌물, 어떤 혐의라든지 국정농단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왜 침묵하는가 보면은 일단 이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형사 재판처럼 일일이 자기가 변명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도 안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도 아니면 뭐 전략이라 할까요? 언론 아칭 전략이라 해서 그냥 변명을 안 했으니까 왕창 형량을 이렇게 높은 형량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든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변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말해봐야 아무런 국민들을 납득 안 하고 할 거라고 보고 네. 시간을 하여튼 최대한 끌면서 나중에 말할 때 말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같습니다. 네. 황장 소장. 본인도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탄핵이 됐다 이래 생각할 겁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도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지율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앞으로 이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 지지율 여부에 달려 있을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말하기 시작해서 디테일을 따지면요. 본인이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한 거나 정규제 TV하고 1월 25일입니까? 대담을 한 거나 이런 부분에서요.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잘못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만약에 노성일이가 나왔는데 그 앞에 가서 디테일을 따지면 네. 이익이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게 때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나는 말하지 않고 가겠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금 어떤 정치 정세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서 그 속에서 자기 할로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제일 낫다.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한마디로 재판으로 나를 몰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심플하죠, 본인한테. 네. 김광덕 부장하고 비슷한 견해예요. 네. 이재경 교수. 되게 비슷한데 이건 철저히 아마 재판 외면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은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네. 크게 18가지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다툼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대답하는 부분은 아마 본인이 하는 평소 스타일도 안 맞고 원치도 않은 거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형량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거죠. 내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서 형량을 낮춘다? 무죄임을 확인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그 재판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떼쓰기, 시간 벌기, 철저히 외면. 네. 이런 식으로 가서 너네가 선고할 테면 해라. 난 영원히 정치적으로 무죄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언을 해두는 것이 아마 이 총체적으로 이 재판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 변호인들의 전략인 것 같고요. 네.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실리적으로도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본인의 재판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정기남 소장은 아예 본인이 실제로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할 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관련된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언제 무슨 말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추가 자료화면 보시죠. 피고인 측에 앉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예. 어떠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이 법정에 왜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법정에 앉아있지?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분을 샀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는 낙서를 할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예.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예.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예.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 빼고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시호처럼 예.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예, 예.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예. 그다음에 정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전략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판사가 할 말 없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 언제 무슨 말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김영주 전 의원 가을이 오면이라고 답변을 줬네요. 네. 가을이라는 게 대충 10월 중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 앞서 재판받은 사람들 중에 뭐 구속이나 불구속이나 어떤 자기 앞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혼자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그렇군요. 황재영 소장. 저기 판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 이제 선고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좀 그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 1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다른 피의자들의 지금 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이 벗어나면 본인도 벗어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의 선고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다 보고요. 예. 최후 진술 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최후 진술의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끝나는 걸 보고 얘기하겠다. 그런 황경수 얘기인데. 소장하고 옆에 있어서 네. 대체로 갔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또 맞서는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맞섰다가 또 같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하는데.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 관련 죄가 무죄가 선고됐을 때 네.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자신감 있게 자신을 아마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저거 이외에는 저는 저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예. 아마 저는 거의 그 말을 하지 않고 아마 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예. 한다고 해도 정말 한두 마디 짧게 이렇게 하는 정도 이외에 소상하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를 보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망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게 이재경 교수의 이제 판단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아마 발언은 최종 변론. 바로 이게 마지막 재판 마칠 때 최후 진술 기회 주잖아요. 네. 이때 할 거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누구나 유죄돼도 대통령이 끝까지 무죄 주장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 유죄되더라도 그건 최순실이라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이게 1푼, 한 푼도 사익 추구한 게 없다. 두 번째, 탄핵부터 수사, 기소까지 모든 게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에게 반드시 밝혀주고 법원이 법치주의 최후부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발언을 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김광석 부장 하실래요? 예. 언제 무슨 말을 하느냐. 언제는 이제 무더위가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쯤이면은 그때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 18개 혐의 중에 특히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 공모했다는 부분들은 뇌물을 비롯해서 모두 다 최순실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할 거고 결국에 나는 돈 한 푼도 직접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딱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어떤 혐의를 벗어나려고 애쓸 거로 보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 앞서 우리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기본적으로 왜 자신이 법정에 서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억울해할 것이고 저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그때까지 침묵을 일관하다가 나머지 그 관련자들의 재판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는 광기에 의한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 여러 가지 출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최종 내용 발언 약간의 좀 견해차가 있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답변 발언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